공약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이 아무래도 재건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그 지역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좋겠죠. 예. 가장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성공 법칙, 제가 이 앞전에도 이제 셀프 TV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꼭 기억하고 이 얘기가 네. 왜 중요한지. 우리가 늘 시기 선택이 중요하죠. 이 시기 선택은 부동산 시장 전망 오늘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저 전망 의견을 지금 수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정책이 바뀌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의견도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이대로 가면 뭐 벌써 좀 눈치채셨겠지만 올해 그 길게 보면 내년까지 집값이 오를 확률이 어쩌면 더 높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 와중에 중심에 재건축 재개발이 자리 잡고 있고 네. 오세훈 시장도 4월 7일 전에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서 지금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많이 냈거든요. 신통기획이라는 예, 것들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재개발이 재건축이 가장 핵 폭풍이다 그렇게 이제 진원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죠. 네. 이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시장을 지배하는 네.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언론들도 재건축 시대가 왔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고 저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어떤 게 알짜 아파트 단지인지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 끝까지 하나씩 좀 네. 들어가 보도록 네. 그게 삼박자 법칙이다라는 거고요. 베스트 5, 톱 5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끌까 하는 건데 우선 교과서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게 도심과 외곽, 교외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도심은 말하자면 서울의 중심부란 뜻이고 네. 외곽은 지금 외곽 지역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교외 지역은 이렇게 또 군포, 산포 이렇게 벗어난 네, 지역. 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도 참 도움이 되죠. 네. 이 도심으로 갈 거예요. 네, 저는 네, 네. 오늘 도심이 되어야 교외로 가기. 도심 중에서도 가장 1번은 제가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강남권입니다. 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순이겠죠. 지금은 이제 송파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현재 네. 시장에 지금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운데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세 군데가 오르면 요즘 강남권의 개념이 확산돼요. 강남 4구라 그래서 강동구까지 이렇게 좀 넓혀서 보는 것도 필요. 왜냐면 아니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강동구 주민들은 그럼 우리는 빠졌냐? 네, 그런데 빠진 네.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앞에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저는 여기 중심부로 갈 때 용산구를 꼽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재건축으로 보면 영등포인데 네. 이번에 지금 용산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 청와대가 없애고 간다는데 좀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만약 간다면 용산이 이제 굉장히 도시의 위치가 높아지고 여기에 따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용산, 중구, 종로 이걸 같이 봐야 돼요. 네. 용산은 그동안 중구와 종로를 우리가 도심권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용산까지 포함돼서 이게 개념이 좀 넓어져요. 네. 부도심에서. 네. 이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듣고 계세요. 네. 이 네. 내용은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2040 도시 플랜에서도 이 계획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보고 계세요. 네. 이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영등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 영등포가 도심 3권 중에 하나거든요. 2040 도시 플랜 중에 네. 여기에 중심은 역시 여의도예요. 네. 여의도가 재건축이 네. 많고 한강변에 지금 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저는 목동을 좀 꼽고 싶어요. 목동이 이 양천. 재건축 아파트가 또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목동 그 최근에 단지도 가격도 굉장히 크고. 예, 목동을 중심으로 한 여기 양천구를 꼽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양천구만 좋으냐? 이 강서구까지 영향이 오겠죠. 아, 다. 예, 예. 좀 넓게 봐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즘 창동, 상계동이 뜬다 들어보셨죠? 네. 상계동까지. 네. 여기가 이제 여야 후보들이 여기 가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했다 공약을 네, 많이 네. 했죠. 예, 그 지역이 또 중심지가 된다. 좀 외곽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 분당 아파트가 좀 들썩이고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재건축 연한이 됐다면서요? 예, 일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성급하긴 한데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 리모델링이니까 리뉴얼 시티라고 우리는 보통 도시에서 얘기하는데 네. 이게 될지 아니면 재건축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성남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6군데가 앞으로 1, 2년 또는 윤석열 그 정책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의 최대의 수혜지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좀 더 부연하면 네. 이 인접 지역도 효과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 예를 하나 들게요. 중구와 종로구, 용산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마용성 성동. 들어보셨죠? 네. 네. 마포 좋아져요. 네. 이걸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그 마포는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언저리가 뒤에 다네요. 온다. 그다음에 성동구는 또 빠졌냐? 네. 거기도. 아니다. 광진구도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동작구는 또 빠졌냐? 아니, 아니다. 여기도 다 아니, 인접성. 다네요, 다. 네. 그래서 이 서울은 영향력이 다야, 그냥. 2차로 와요. 네. 우선 우리는 최고가 어디인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접성까지 그렇지 네. 않으면 오해가 있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걱정이네. 집값 더 오르겠어요. 근데 네. 당장 내년까지는 확실한. 아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네. 이미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져 있는 데다가 더 오르니까 들어가죠. 네. 만약에 그럼 생애 첫 집을 사든지 아니면 뭐 중산층들이 집을 조금 어떻게 좋은 데로 더 가볼까 하는 네. 분들은 어딜 가 있어야지 좋은 네.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인데요. 우선은 그래도 앞으로 향후 5년간 네. 뭐 그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그건 저희도 모르죠. 네. 어쨌든 5년간만 놓고 보면 네. 서울이 가장 핫플레이스가 돼요. 서울 가장 전체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늘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두 번째가 이제 이 답이 서울만 자꾸 강조하면 좀 허탈해 하시고 실망해 네. 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또 해법을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앞으로 GTX가 좀 통과하는 이미 좀 오른 면도 있지만 이제 그 서울만 보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과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좋아요. 특별 공급이라고 있거든요. 상기 신도시는 85%가 특별 공급이니까 뭐 여기 셀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전문가들도 충분히 설명하셨을 테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규 분양,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을 노리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까지 있잖아요. 네. 이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 방법이다라는 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천이라든지 안성, 뭐 평택 이런 지역 안 올랐던 지역이 최근에 좀 올라요. 네. 한 5, 6천씩 오르거든. 5, 6천도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럼- 2, 3억 아파트가 한 5, 6천씩 올라요. 이런 지역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또 동두천이라든지 그러니까 GTX가 다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보고 미리 그곳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가보시면 이제 재개발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나 연립의 1빌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네.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과 이제 재개발이에요.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심 지역이 있고 네. 앞으로 이게 부천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 금단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 위주로 직주 근접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다행히 희망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상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GTX, ABC 이제 ABCD, EF까지 이번 선거에서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주목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2, 3년 내에 많이 주어진다는 점도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하고 나면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보통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임 선생님께서 우선은 우리가 그 재정비 계획에서 수립부터 이건 절차를 좀 짧게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준공까지 보통 재건축과 재개발이 비슷한데 10년은 넘게 되고요. 네. 12, 13년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이번에 인하가 변경심의가 통과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신속 통합기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잘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신통기획을 만들어서 인허가 기간만 5년이 걸려요. 10년 중에. 이 5년을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게 신속 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10년에서 12년 걸렸던 게 8년 이게 좀 줄어든다. 속도가 이렇게 좀 알 수 줄어들어서 있습니다. 8년. 그다음에 이번 새로 되는 정권 그 다음 정권 말 정도 돼야 이게 예,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입주까지를 입주까지는. 보면. 네. 예, 알겠어요. 자, 어떤가? 자, 부동산 시장 올해 네. 초록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선택은? 네.